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는 8명의 재판관이 있습니다. 6명만 있다가 2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리려고 하다가 급 제동이 걸렸습니다. 무기한 선고가 연기되고 변론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아해합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자기들 마음대로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이미 예단을 갖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여론입니다. 지금 탄핵을 시작했을 때, 국회가 탄핵안을 통과시켰을 때와는 여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폭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 상황에서 민주당에게 이기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헌법재판소 내의 8명 재판관 중 보수 중도 성향의 재판관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여론의 힘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은 보수 성향의 정형식 헌법재판관입니다. 자, 어제 정형식 재판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과 나눈 대화가 지금 화제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게 지금 단연 화제인 이유는 홍장원 전 차장의 주장, 이게 이번에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란 말을 들었다는 홍장원의 발언이 윤 대통령의 이 계엄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홍장원의 말이 오염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만큼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강하게 밀어붙인 겁니다. 어제 이 두 사람의 질문 답변을 보면 정말 대한민국은 한 차례 광풍이 불었구나. 이뿐만 아닙니다. 지금 김용현 전 장관과 이진우 전 사령관, 여인영 전 사령관의 진술에도 나오지만 지금까지 언론들이 일방적으로 보도한 내용, 검찰이 일방적으로 이야기한 것들이 다 사실과 다른 게 있지 않나. 적어도 일부는 가짜뉴스로 판명됐고 일부는 다툼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도 이걸 단정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몰아갔던 언론과 민주당은 이제 급제동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여권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긴급 입장문을 연이어 내고 있습니다. 자, 윤상현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핵심적인 증인 이진우, 여인형, 홍장원 이 세 사람이 참석한 가운데 5차 변론이 진행됐다. 한마디로 정확한 근거도 없고 추측을 사실처럼 전하는 카드라 대잔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은 가관이었다. 카드라 대잔치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실제 어제 생생하게 기록이 다 됐습니다. 이걸 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일부는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특히 진짜 헌법재판관이 있었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형식 재판관입니다. 자,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는, 홍장원이 썼다는 이 메모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며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에 홍장원 전 차장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야만 했습니다. 자, 이른바 정치인 체포명단 메모 작성 경위를 홍장원이 설명하자 정형식 재판관이 물었습니다. 위치 추적만 받으면 되지 왜 국정원이 체포를 하러 다녀요? 체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까? 홍장원, 국정원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죠. 자, 방첩사가 국정원에 체포 대상자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면 검거 요청이 아니라 검거 지원이라고 쓰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위치 추적 요청인데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느냐.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또 묻습니다. 그럼 검거 지원 요청이라고 안 쓰고 왜 검거 요청이라고 썼어요? 홍장원, 제가 공문서를 작성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 정형식 재판관, 1차장한테 방첩사에서 아무리 그쪽에서 대통령 전화 받고서
도와달라고 해서 전화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자 홍장원 어느 정도 선배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변의 여러 가지 부분까지 설명을 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지금 정치인 체포 시도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홍장원 메모, 완전히 정영식 재판관의 질문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확실히 많은 것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에 대한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크게 엇갈렸다. 민주당 정치인들의 증인들에 대한 회유와 이에 보완에 동안 수사기관들의 유도신문, 이에 편성한 일부 언론들의 왜곡 보도가 분명하게 확인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 이 일부 증인의 진술이 왜곡되고 오염된 사실을 확인했다. 엄격한 증거 법칙에 의해 신중한 심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 일부 바뀌었고 체포 지시를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진술과도 차이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자, 두 눈 부릅뜨고 탄핵 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의 염려를 헌법재판소가 짓밟는다면 거센 국민적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강력 경고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을 놓고도 애당초 내란죄가 성립되지도 않으며 오로지 내란놀이만 있었음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요한 소추 사유의 철회는 명백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가 즉시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판이 뒤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부터 새로 따져야 합니다. 그동안 보도됐던 것,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 이제 뒤집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홍장원, 민주당에 유리한 증언들을 했다는 비판을 받는 홍장원의 말들에 대해서 신뢰성에 의심이 생기면서 오히려 홍장원이 민주당 재발등을 찍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